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에 아나운서 김범수 씨의 계좌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차명으로 썼고 3억 원을 넣었다는 본인 육성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판매한 매장 직원을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구입 과정과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대동하고 상품권을 2차례 바꿨습니다. 8.15 특사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위한 특별 사면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치인, 경제인들의 이름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15시간 뒤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법원에 심사 뒤 대기할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남편이 수감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대통령 부인 중 처음입니다. 심사엔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심사는 정재욱 영장정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특검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 여사 측에서 불구속을 주장하며 맞서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최후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원래 중앙지법 심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특검은 이번엔 남부구치소 대기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필두로 모두 8명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조사 때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3가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주 목요일 572쪽, 오늘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측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차명 거래를 직접 언급하는 육성 통화 파일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특정 계좌를 언급하며 3억 원을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좌의 명의자는 지난주 특검에 소환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아나운서가 코바나 콘텐츠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아나운서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육성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8월 김 여사는 김 전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합니다. 같은 날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해서 차명 거래를 직접 언급합니다. 거기 계좌로 3억을 넣었다며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도이치 3천만 원, 우리기술 2천만 원 어치를 사라고 주문을 제출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 김 전 아나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서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1억 4,800만 원을 매수해 3,2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전임 수사팀은 육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김 여사가 차명 거래로 차익을 보고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여러 명과 공모해 시세 조정을 실행한 정황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희건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5월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는 이 목걸이를 팔았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사갔고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데를 확보하셨나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제공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희건설은 특검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JTBC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잠실 롯데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천만 원 후반대였던 그 목걸이를 사간 건 서희건설 관계자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구매 후 몇 달이 안 돼 6천만 원대로 인상됐고 현재는 8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매장 직원들이 최 이사라고 부르던 여성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그룹의 비서 총괄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매장을 찾은 건 최 이사의 어머니였다고 반클리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와서 제품을 고르고 며칠 뒤 비서실장인 최 이사가 최종 결정과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최 이사 어머니가 찾아와 해당 목걸이를 고른 건 20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최 이사의 어머니로 불린 인물은 이전에 다른 제품도 많이 구매한 말 그대로 VIP 고객이었습니다.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최종적으로 고른 건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정해온 예산보다 고가라며 고민했지만 며칠 뒤 최 이사는 결국 해당 제품을 사갔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우스갯소리로 했죠. 근데 방송도 나중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차고 나온 건 약 석 달 뒤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인 나토 순방에서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목걸이를 구매한 방식도 매우 이상합니다. 현금으로 수천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결제했고 구매자 명의도 비서실장의 어머니로 했다는 것이 반클리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서희건설 비서실장 모녀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습니다. 적은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사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할인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서희건설 비서실장은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 살 때도 롯데 상품권을 바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 현금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다시 교환을 해요. 구매처는 롯데백화점 반클리프 매장인데 우선 수천만 원어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이 상품권으로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롯데 거를 바로 산 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이익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특이한 거죠. 그렇게 하는 분은 없죠. 처음이에요. 비서실장 최 이사 모녀는 해당 반클리프 매장에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귀금속을 구매한 VIP였는데 과거엔 이런 방식으로 결제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카드 아니면 그냥 상품권 가지고 있는 걸 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막 이상하게 결제하시진 않으셨어요. 반클리프 서버에 기록되는 구매자도 서희건설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구매할 때 좀 철저하게 숨겼던 것 같아요. 명의자도 구매한 사람도 어머님 이름으로 대신 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몇 단계에 걸쳐 바꾸는 방식으로 경로를 복잡하게 하고 차명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준 판매업자도 찾아내 상품권 세탁 과정을 상세히 확인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경제인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에서 측근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조 전 대표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정치활동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던 인사들입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가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최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선 최종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다만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경제인 외에도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해 83만여 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324만 명에 대해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